안녕하세요. 자금성과 성능의 비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눈 내리는 궁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름답죠? 멀리 보이는 이제 그 태화전 건물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지붕 위에 우리가 흔히 침이라고 부르는 공간 자리에 어떤 상상의 동물 혹은 어떤 형태가 보입니다. 좀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라고 있죠. 용 모양입니다. 용 모양, 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실제 용 같아요. 보시면 용의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의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눈이 부리부리하네요. 그다음에 발가락이 5개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마치 지붕을 확 물고 있는 것 같죠. 용은 물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불이 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실감은 잘 안 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면으로 보시면은 자, 세로가 3.4m, 가로가 2.6m예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막 사람 키 한 2배쯤 되는 거죠. 네, 사람이 서 있으면 웬만한 사람이 서 있으면 뭐 사람 되게 170 정도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칼을 꽂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제 고정장치다 고정장치 이것을 이제 건파라고 하거든요. 건파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아름다운 조각과 또 이제 금빛, 이제 황 노란색이죠. 이러다 보니까 뒤에 가을 단풍과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화는 우리 궁궐에도 있습니다. 우리 궁궐의 지붕에도 이런 형태가 있고 실제로 그 해안에서 발견된 개필의 출퇴는 모습 거의 유사하죠. 건파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조금씩 나라마다 작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외전의 역할, 행사의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태화전, 중화전, 부화전. 자금성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가장 큰 행사, 뭐 조화라든지 즉위식 같은 큰 행사는 태화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화전은 약간 태화전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 장소, 뭐 이제 약간 그런 역할, 좀 안정적이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이제 작은 행사들, 왕실의 혼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작은 행사들은 주로 부화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전 앞마당이 굉장히 넓죠. 응?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는데 신하들과 막 이 만주 백관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소리가 잘 들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임금 혹은 황제의 시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떤 행사를 할 때는 뭐 황제가 계속 뭐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소리를 막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죠. 즉위식 할 때의 전달자 이름을 명찬관이라고 해요. 명찬관. 근데 특이하게 이들은 주목시키고 사람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채찍질을 해요. 채찍을 확 휘둘러서 탁 내려치면 착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주목, 뭐 집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랑 마찬가지로 황제의 죽을 때 일반적으로 뭡니까? 선왕이 주어서 생기는 일이죠. 사망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애사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준비는 하지만 실제 연주는 하지 않죠. 이것은 조선과 같습니다. 조선도 즉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식은 다 갖추되 실제 연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른바 3번 숙이고 3번씩 조아려서 머리 조아려서 3개 9 고두라는 행사를 자,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마 그 전통이 돼서 중국의 공원 같은 데를 가시면은 일종의 체육 활동, 취미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몸의 몇 배쯤 되는 그 길이의 채찍을 휘둘러서 무거워서 들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착착 소리나 이런 행동을 굉장히 공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전 안에는 건국수유라 그래서 황제가 자기 임무를 다해서 백성을 아주 잘 살펴야 된다는 의미의 그 편액이 이제 붙어 있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이제 색이 좀 바래서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의자도
황자도 굉장히 화려하죠. 모든 것이 다 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용은 황제를 상징하고 또 황제를 상징하시 용이었기 때문에 이 태화전은 전체가 다 용으로 치장하고 용의 그림을 그리고 용으로 조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려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공간, 공간에 또 이제 탁자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앉으시는 어자, 그다음에 옆에는 또 보상이라고 하는 코끼리, 그다음에 오른쪽에 녹단이라고 하는 이제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까지가 다 전부 다 뭐냐면 용 조각과 용 그림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천장을 보시면 저희 경복궁 근정전 천장은 용 두 마리가 이제 여의주를 희롱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그에 비하면 전체가 다 용이죠. 사각 이것을 이제 겹쳐서 엇갈리게 겹쳐서 마지막에 원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마치 여의주를 밀고듯이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실제로 그래서 이 태화진 안에 용이 몇 마리나 있을까 세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3,884마리 조각과 그림과 막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이런 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 저희가 세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냥 뭐 있는 셈 치죠. 13,884마리의 용이 태화전에서 훈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화전을 거쳐서 뒤에 보화전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쪽이 이제 내전 공간입니다. 건천궁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마 그 사정전과 강령전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진 공간의 의미. 그래서 왕의 내실경, 근무처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규모는 태화전보다 좀 작죠. 그 안에는 이제 정대강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평액이 적혀 있습니다. 옆에 이제 세트로 이렇게 아마 전시했던 공간인데 이제 황제 식사는 몇 개나 할까? 우리 혹시 옛날에 뭐 영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만한전석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걸 얘기하지만 그만큼들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쭉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식생과 이런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받아봐서 어느 지역의 특산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농사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들도 다 먹지 않고 조금 맛을 보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점차 아래단계 내려가서 마지막에 하급 국녀나 하급 관원까지 먹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이제 광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병헌이 주연을 맡았었는데 이병헌이 이제 광해군의 역할로 몰래 들어왔다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게 뭐니까 식사 시간이었죠. 먹이 너무 많으니까 거의 이제 불황아처럼 어렵게 생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그 지켜보던 궁녀나 이런 분들 굉장히 당황한 시선을 보냅니다. 본인은 몰랐던 거죠. 저것들 내려서 밑에 사람들이 밟고. 그게 나중에 이제 누가 이제 언지를 해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다 먹으면 나중에 밑에 가서 굶는 사람이 생긴다. 즉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명이 망하고 나서 청이 새로 중국에 준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왕제는 순치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치제. 그래서 이미 자금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순치제 시절에 수리하고 새로 짓고 그래서 큰 틀은 변하지 않고 아마 명나라 때의 자금성의 틀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소하게 정리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청나라가 황제로서 그다음 중국 전체 천자로서 중국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바로 황제의 공간의 틀을 만든 것은 순치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 황제는 본인이 즉위를 하고 나서 자기의 무덤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나중에 어디에 묻힐 것인가. 그것을 수릉이란다. 수릉. 그 수릉 자리를 찾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그 수릉을 꾸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궁전과 똑같은 궁전을 지하 세계에 꾸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궁전을 꾸리고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수궁이라고 해요. 수궁. 그래서 청나라는 황제의 나라는 수릉을 하고 수궁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순치제도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홍타이진 어디 심양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심양에 가야 되는데 심양과 북경 굉장히 멀죠. 그러다 보니까 북경 주변에 사냥을 나갔다 어떤 공간 하나 찾아요. 그것이 뭐냐면 북경에서 심양에 가는 길에 한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에
그 탕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쪽에서 좋은 산자락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덤자리가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청나라 황제릉의 새로운 무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청동릉이라고 부릅니다. 청동릉. 우리도 그 한양의 동쪽에 9개 능이 있어서 동구릉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서쪽에 5개 능은 서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근데 청동릉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의미의 청서름 서쪽에 능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순치제가 먼저 본인이 황제로서 본인의 무덤을 정하고 나서 어, 그 자리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황제가 자기 재기간이 짧으면 공사기는 굉장히 짧을 텐데 재기간이 50년이 넘어버리면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정말 그 백성들이 피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 청나라 동쪽에 순치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아들인 강희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왼쪽으로 왔죠. 순치제 왼쪽으로. 그런데 그다음 누구죠? 강희 권룡이죠. 그러니까 강희 옹정 권룡이. 그래서 중국은 강권성세라고 해서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이 130년 동안 최고의 중국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병자론의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중국을 계속 오랑캐,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굉장히 무시했지만 이 강희, 옹정, 권룡 130년 동안 최고의 중국을 만들죠. 중국의 모든 문화의 핵심 발달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크기, 국방의 크기, 이 모든 것도 다 이때 만들어졌죠. 그러면 순치제 다음에 자 강희제가 있고 강희제 다음에는 권룡이 아니라 중간에 옹정제가 있습니다. 옹정이 있고 근데 옹정제가 빠졌죠. 옹정제는 다른 이유로 서쪽의 무덤을 만들고 서쪽 무덤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몇 명이 있냐면 현재는 5황제의 면이 여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릉이고요. 자, 그래서 강희제 다음에 황제가 된 옹정제는 이제 중국 역사에서 약간 이제 특별한 분기점을 만드는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옹정제는 사실은 본인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 강희제의 죽음이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설도 좀 있고 또 하나 이때까지 중국은 황태자를 정하고 그 황태자가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청나라에서는. 그래서 황제가 죽게 되면은 모여서 8명의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누군가를 세웁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 그 강희제의 마음속에서는 14왕자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왕자라고 써진 종이가 있었었는데 그 14의 앞줄을 싹 바꿔가지고 네 번째 왕자 옹정제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본인의 즉위 과정 또 이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 즉위 과정에서 형제들을 좀 처리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형제 간의 난 비슷한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막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정제는 황제가 된 다음에 크게 두 가지를 안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황제들이 머물렀던 건천궁을 떠나서 다른 작은 공간에 머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황태자를 임명하는 방식. 그걸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밀 건자제 혹은 이제 태자 밀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천궁에 아까 그 정대강명이라는 편액 뒤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사망할 때쯤 가지고 있었던 표와 나중에 비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여기랑 맞으면 그 사람을 황제로 임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 이제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황제에 올라는 것이 싸움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렬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렬에는 한 명의 황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윤자, 홍자, 영자, 면자 이렇게 학렬에 한 학렬에 한. 그 굉장히 우리랑 비교하면 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누굽니까? 문종의 동생이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세조가 됐잖아요. 이런 거에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옹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까지 대부분 황제들이 지냈던 어디죠? 건천궁. 건천궁에서 생활하지 않고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인 양심전이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모든 황제들은 다 뭡니까? 공정제 뒤로는 전부 다 양심전에서 생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건천궁은 비어지고 양심전이 황제들의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궁궐도 마찬가지지만 대, 그 대의적 의미로 사용하는 공간의 이름이 있죠. 뭐 강령전, 뭐 교태전, 뭐 사정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우리가 세웠던 이름이고 실제 사용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조금 쓰는 사람이 왕 마음이니까 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권천궁에 비해서 양심이 굉장히 작아요. 그중에서 양심전에 동서남각이 있는데 동서 쪽에 그 공간인데 그중에 서남각에서 주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공간축으로 굉장히 왜소해 보이죠. 웬만한 어떤 선비 혹은 이제 관료의 어떤 공간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옹정제 굉장히 검소한 황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했던 글이 뭐냐면 근정친연이에요. 임금이 해야 될 이 부지런함이 무엇인가? 그 부지런함은 뭡니까? 어진 신하들을 모아는 훌륭한 신하를 발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황제의 가장 부지런.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고 이것이 경복궁의 근정들이 갖고 있는 의미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의 부지런함은 그냥 무턱대고 모든 소소한 것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부지런히 해야 될 바는 뭐냐면 바로 현명한 신하를 찾아서 그 신하들의 일을 맡기는 이런 신하들 발굴하는 일에 부지런했네라고 조선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근정 친연의 의미고 그래서 스스로 옆에 이제 주련처럼 써놓은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천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천하가 그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황제 혹은 왕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처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북에 근정전이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경북에 근정전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근정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당나라 때도 근정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개념, 어떤 권좌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와 처신에 관한 위치에 관한 모든 정의는 같다. 다만 그것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옹정제를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근래에는 시진핑이라고 합니다. 시진핑이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옹정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옹정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옹정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거였어요. 관료가 부패하면 백성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관료의 부패를 때려잡는 것. 역시 뭐 시진핑도 본인이 주석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시도하고 가장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부패를 바로잡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부패의 그냥 정도도 엄청 심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패한 관료를 하나 잡아서 집을 털었더니 어, 모택동 실물 크기의 뭐 황금 덩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중국 음식을 너무 많이 차리죠. 낭비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옹정제 때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죠. 처벌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신핑도 잔밥 정리 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잔밥 줄이기 운동. 왜냐하면 중국은 뭐 엄청 많이 차리죠. 사실 일부 챙겨가긴 하지만 또 그런 허세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아마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 미중회담을 할 때, 중미회담을 할 때 시진핑이 트럼프 데리고 회의한 곳이 양심전이에요. 태화전처럼 크고 화려한 공간도 아니고 권총 같은 공간도 아니고. 아마 이제 본인은 보여주고 싶었던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트럼프가 얼마나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전이고요. 그래서 어, 공정제는 원래 자기 아버지의 강희제를 따라서 청동로로 가야 되는데 본인 청동로로 가지 않고 또 하나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경의 서쪽에 보정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좋은 무덤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수령을 정하고 거기 꾸미는 거죠. 그래서 옹정제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된 누굽니까? 권룡제가 문제가 됐죠. 권룡제는 야 이럴 바에야 양쪽을 하나씩 왔다 갔다 하자. 그것을 동양에서 소목제라고 합니다. 소목제에 좌우 동서를 번갈아 가는 거. 그래서 1, 3,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죠? 권룡제는 다시 어디로? 강희제, 손자리 강희제 밑으로 갔고 다시 가경제는 왼쪽으로 이런 형태로 돼서 청나라 서쪽에 4개의 점, 청나라 동쪽에 5개의 무덤, 청동릉과 청서릉 우리로 따지면 뭐죠? 동구릉과 동서운릉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